제44강 1차 방정식의 활용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7단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1차 방정식을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풀어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식을 직접 세우고 1차 방정식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활용 단원에 오면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활용을 너무 하기 어려워요. 활용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2학년 가서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고 심지어 고등학교 가서도 활용 문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울 때 잘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특별한 개념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미지수 x를 직접 정해줍니다. 문제를 읽은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직접 방정식을 세웠다면 풀어주는 거죠. 그걸 풀고 나서요. 이제 얘가 확인하기라는 거는 검사하는 거예요. 여기 구한 x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자, 이렇게 미지수를 정할 때 연속하는 두 정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수는 어떻게 가냐면 일씩 커지거나 일씩 작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하면 앞에서 내가 x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1을 더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미지수를 정해주고요. 또 내가 x 마이너스 1 이건 뭐냐면 x를 잡았을 때 여기서 1을 뺀 거 이렇게 짝꿍을 지어서 연속하는 두 정수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하는 세 정수를 보면요. 이거는 조금 유용해요. 이렇게 가운데 x를 잡아주고 얘네도 역시 양쪽으로 1씩 차이가 나니까요. 1을 한 번 더해주고 1을 한 번 빼주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x부터 출발해서 x 플러스 1, 자 여기 1 더해서 x 플러스 1 만들고 여기에 또 1을 더해서 x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려면 요 앞에 첫 번째 경우처럼 정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속하는 두 홀수 또는 짝수 이런 경우는 홀수와 짝수는 항상 2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x로 잡으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x에 2를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자 여기서는 x를 잡아놓고 2를 빼서 이렇게 짝꿍을 해준 것도 있어요. 자 이때는 뭐 하나 정도씩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연속하는 세 홀수다라고 하면 가운데에 x를 놓고 자 2 한 번 더해주고 2 한 번 빼주고 이것도 좋아요. 얘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아니면 x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2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고 또 2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요. 이렇게 친절하게 표를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알아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정식을 세우고 세 번째는 방정식을 푼 다음에 네 번째는 다현이가 넣은 3점 슛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문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다현이는 농구 시합에서 2점 슛을 3점 슛보다 8개 더 넣어서 총 41점을 득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단서를 준 거고 다현이가 넣은 3점 슛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1번부터 단계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번을 볼게요. 다현이가 넣은 3점 슛의 개수를 x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 x를 써놨죠. 그 다음에 표를 완성해 달래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점 슛을 어떻게 했대요? 3점 슛보다 8개를 더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점 슛이 x였으니까 거기서 8개를 더 넣었으면 x 플러스 8개를 넣었겠죠. 자, 2점 슛을 이만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득점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서 총 41점을 득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점수라는 건 x 플러스 8, 내가 던진 거의 개수에다가 점수를 곱해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줘요. 근데 우리 항이 두 개니까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자, 얘는 3과 x를 그냥 곱해서 3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고 우리가 세워야 될 방정식은 뭐냐면요. 총 득점이 41점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더해주면 총 득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방정식을 세워보면 2x 플러스 8 여기다가 3x를 더하면 얘가 총 득점이 되는 거고 그게 41점이랑 같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풀면 돼요. 자, 2번은 여기서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분배 법칙으로 정리하면 2x 플러스 16
더하기 3x는 41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x끼리 먼저 더하면 5x가 되고 41에서 16을 이항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러면 5x는 이렇게 16을 빼주면 41에서 16을 빼주면 여기는 5가 되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5를 가지고 오고 양쪽을 똑같이 5로 나눠주면 x는 5가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x는 5라고 쓸 거고, 자, 다현이가 넣은 3점슛의 개수가 뭐였어요? 자, 여기 x로 놓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x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80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수 x에 8을 더해서 4배한 것은 x의 5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것은 여기가 등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끊어놓고 자, 이제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여기서 어떤 수 x에 8을 더합니다. 자, 더하고 4배를 했대요. 그러면 얘는 꼭 괄호를 이용해서 항이 2개니까 앞에 4를 곱해주고, 그러면 x의 5배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5x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자, 방정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얘를 풀어서 x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하면 4x 플러스 32는 5x와 같고요. 자, 5x가 좌변으로 오면 4x 마이너스 5x가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32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x를 구해보면 x는 32가 되겠습니다. 809번 문제입니다. 어떤 수 x에서 7을 빼서 3배한 것은,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얘는 x에 1을 더하고 2배한 것과 같다고 해요. 자, 우선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보면 어떤 수 x에서 7을 뺍니다. 그리고 3배를 하면 항이 2개니까 괄호로 3배를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이쪽에서 x에 2를 더하고 2배한 것과 같대요. 그럼 괄호를 이용해서 2를 써줍니다. 그리고 같다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방정식을 나타내고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1은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자, 여기서 2x가 좌변으로 가면 3에서 2를 빼는 거니까 x만 남게 되고, 또 4에다가 얘가 우변으로 가면 플러스 21이 되죠? 그래서 25가 됩니다. 자, 이때 x의 값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810번 문제입니다. 한 개에 500원 하는 사탕 X개와 한 개에 700원 하는 젤리를 합해서 10개를 샀고요. 6,200원을 지불했다고 해요. 그러면 총 금액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우리 500원짜리 사탕을 X개 샀어요. 그럼 내가 내야 될 돈은 500 곱하기 X가 되잖아요. 그래서 500X까지는 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700원짜리 젤리는 몇 개 샀는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냥 얘네들이 합쳐서 10개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젤리는 몇 개를 샀냐면 총 10개고 사탕을 X개 샀으니까 10개에서 X를 뺀 거만큼 샀겠죠.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이때 금액도 더하기, 자, 700원짜리를 몇 개 샀어요? 10-X개 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총 금액은 6,200원을 지불했어요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쭉 세워주면 되는 거고요. 자, 얘를 풀어줄 건데요. 풀어줄 때는 바로 전개 정리하지 말고요. 이 모든 항, 각 항을 뭐로 나눠주면 좋냐면 100으로 나눠주면 좋아요. 왜냐면 공을 다 2개씩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10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약분돼서 5x가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면 플러스, 자, 7을 바로 분배 법칙을 쓰면 70-7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 2개가 이렇게 지워지면 62만 남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여기 있는 70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70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계산하면 70에서 62를 빼주면 되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그래서 8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마마는 뿔뿔 바꿔주면 이때 x는 뭐가 나와요? x는 4가 되겠습니다.
811번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6cm, 세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30cm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6cm라고 하고 세로가 xcm라고 해요. 자, 우리 둘레는 이렇게 가로랑 세로가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만들 때 가로랑 세로랑 더하고요. 얘네가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럼 그때 그 둘레가 30이랑 같아진 거죠. 자, 이렇게 방정식의 식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자, 우리 풀어야겠죠. 이때 풀려면 양쪽을 먼저 2로 나눠줄게요. 자, 항상 약분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좌변에 x만 남겨놓고 6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15에서 6을 빼면 x는 9가 되겠습니다. 812번 문제입니다. 학생 X명에게 연필을 6자루씩 나누어 주면 4자루가 남고요. 이거 우리 문자화식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7자루씩 나누어 주면 3자루가 부족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등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연필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학생의 개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연필의 개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위쪽에서 보면 학생 X명에게 6자루씩 줘요. 그럼 그때 연필의 개수는 6 곱하기 x만큼은 무조건 있었겠죠. 그래서 6x 이렇게 해놓고 4자루가 남았다는 얘기는 더 많으니까 4자루가 남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4를 이렇게 더해주면 총 연필의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7자루씩 나누어 주면, 자, 그러면 7x개는 일단 있어야 되는데 3자루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자루씩 다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남은 한 명은 7자루를 다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3을 빼주면 이쪽에서도 총 연필이 몇 자루인지 표현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은 이렇게 써주고, 자, 얘를 풀어주면요. 7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마를 뿔뿔로 바꿔주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7명 있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813번 문제입니다. 올해 민준이의 나이는 14살, 아버지의 나이는 46살입니다. 자, 이때 아버지의 나이가 민준이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몇 년 후를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민준이는 14살이고, 아버지는 46,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x년이 흐르면 이 나이에 x만큼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x년 후에는 민준이의 나이는 14 더하기 x가 되고, 아버지의 나이는 46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의 나이랑 같아져야 되는데, 언제? 민준이의 나이가 3배가 되는 순간, 이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민준이의 나이에 3배를 했더니 그때 아버지 나이랑 같아졌습니다. 그때 x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정리해보면, 자, 여기 14랑 3을 곱하면 42 더하기 3x 라고 놓을 수 있고, 그리고 46 더하기 x는 그대로 놓습니다. 자, 여기는 x가 좌변으로 가면 2x가 되고요. 자, 42가 우변으로 오면 46에서 42를 빼주면 돼서 4가 되죠. 그래서 이때 x는 2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요. 여기 확인해 보세요. 요 x 자리에, 자, 2를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대입하면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민준이의 나이가 16살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아버지의 나이는 48살이 되는데요. 자, 16에 3을 곱하면 어때요? 48이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 2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년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풀어봤을 때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어떤 수가 등장을 하면 어떤 수를 x로 놔주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는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보면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자, 이만큼은 x 플러스 5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수의 3배와 같습니다. 그러면 3x라고 놓고 둘이 등호로 연결해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816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수에서 4를 뺀 후에 2배 한 수는, 자, 어떤 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x라고 놓을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떤 수의 3분의 1배보다 이만큼 큽니다. 라고 했고요. 어떤 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x로 놓고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x에서 4를 빼요. 그리고 나서, 자, 얘를 2배를 해요. 이렇게 하면 같아진대요. 누구랑 같아지냐면, 어떤 수의 3분의 1배라는 건 x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x를 하고, 자, 거기서 이만큼 크다고 하면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 방정식 풀듯이, 자, 여기 분모 3이 거슬리니까 여기에 3을 곱해주고, 자, 얘도 3을 곱하고, 여기도 3을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6이 되니까요. 분배 법칙 했을 때 6x-24가 되고, 이쪽은 이렇게 약분돼서 x가 되고 플러스 6이 오겠죠. 자, x가 좌변으로 오면 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5x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4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24가 되면서 30이 됩니다. 양변을 똑같이 5로 나눠주면 x는 6이 되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6이라고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817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차는 8이고요. 큰 수는 작은 수의 5배보다 4만큼 작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작은 수를 물어봤으니까요. 얘를 x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요. 여기 두 번째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큰 수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수가 x예요. 그러면 큰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앞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차는 8입니다. 우리 차라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나오는 양수값을 의미해요. 그럼 내가 작은 수를 x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x에 8을 더해주면 큰 수가 되겠죠. 이거는 8만큼 커요. 이거랑 같은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줬으면 이제 식을 만들면 돼요. 자, 큰 수는 x 플러스 8은 작은 수에, 자, x에 5배라고 했으니까 5를 곱하면 5x. 이것보다 4만큼 작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5배하고 4를 빼면 큰 수랑 같아지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5x가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5x가 되니까요. x랑 더하면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자, 이쪽에 있는 8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 양변을 똑같이 4로 나누면 x는 3이 나옵니다. 자, 즉 작은 수는 3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818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에 대해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자, 이거는 식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나눗셈은 검산식을 세울 수 있죠? 그것도 등식이에요. 식을 세우라고 준 거고, 자, 또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은 38이라고 합니다. 이때 큰 수를 구해달래요. 자, 이번에는 큰 수를 x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자, 내가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려면 일단 큰 수는 x가 됐는데 작은 수도 미지수로 표현해야겠죠. 그때 도와주는 건 둘이 더해서 38이 나왔대요. 그러면 38에서 큰 수를 빼주면 작은 수가 되는 거죠. 자, 둘이 이렇게 더해보세요. 그럼 x가 사라지면서 다시 합은 38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이제 검산식으로 등식을 만들 건데요. 자,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써보세요. 자, x 이렇게 놓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 줍니다. 얘로 나누어 줘요. 그랬더니 몫은 3이 됐고, 자, 나머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2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x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x는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얘네들이 곱하고요. 3, 그 다음에 괄호, 38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누굴 더해주면 되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2를 해주죠. 자, 이것도 등식이에요. 얘를 정리하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x 그대로 두고요. 분배 법칙 써볼게요. 우리 38에다가 3을 곱하면 8, 3, 24, 9에다 2 더하면 11 되죠. 114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가 좌변으로 이렇게 가면 플러스 3x가 되죠. 그래서 x랑 더하면 4x가 됩니다. 114랑 2를 더하면 116이 되겠죠. 자, 양쪽을 똑같이 4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6을 4로 나누면요. 이렇게 해주면 4, 2, 8. 그리고 36이 되고 4, 9, 36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x는 29가 됩니다. 자, 여기서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9가 되겠네요. 819번 문제입니다. 어떤 수의 5배에 2를 더해야 할 것을, 자, 여기까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잘못해서 어떤 수의 2배에 5를 더했더니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6만큼 작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일단은 어떤 수를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x라고 듣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x라고 놨어요? 그럼 내가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여기다가 둘이 곱해요. 5배를 해요. 그럼 5x에다가 2를 더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어떤 수에 2배를 해요. 그럼 2x가 되고 반대로 5를 더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떤 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밑줄 친 거 가지고 식을 만들 건데요. 자, 어떤 수의 2배에 5를 더했더니 자, 우리가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는 얘입니다. 5x 플러스 2보다 자, 어떻게 됐대요? 6만큼 작아졌대요. 작아서 얘네들이 같아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5x가 좌변으로 오면 2x에서 5x를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5도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돼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마마를 뿔뿔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3이 됩니다. 아, 어떤 수가 3이었구나. 자,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를 물어봤는데요.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는 누구예요? 자, 얘죠. 우리 아까 정리해놨잖아요. 요 x자리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즉, 5 곱하기 x자리에 3을 대입해주고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5에 2를 더했으니까 17이 되겠네요. 2번의 정답은 17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해볼 유형은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미지수를 정해줄 때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하면 가운데에 x를 놓고 자, 우리 연속한다는 건 자연수는 1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에 1 더한 거 한 번, 1 뺀 거 한 번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x를 놓고 여기서 1 더하고 또 여기에서 1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버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하는 세 홀수 또는 짝수라고 하면 자, 이때 우리 홀수와 짝수는요. 전부 다 2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x를 잡아준 다음에 2를 더하고 2를 빼주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x부터 출발해서 2씩 더해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도 첫 번째 버전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820번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14일 때 이 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때 미지수를 한번 정해볼게요. 이렇게 x를 가운데 놓고요. 짝수는 2씩 차이가 납니다. 2를 더한 거 한 번, 그리고 2를 뺀 거 한 번. 이렇게 연속하는 세 짝수를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다 더하면, 자, 여기도 이렇게 더해주면 이 결과가 114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가장 작은 수니까 여기 있는 x-2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x가 3개 있으니까 더하면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럼 우변에서 114만 남게 됩니다. 자, 양변을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3, 3은 9 이렇게 되고 24니까요. 3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x가 38이 나온 거고 자, 우리는 가장 작은 거 구할 거니까 2를 빼주면 3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21번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75일 때 이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홀수도 역시 우리 2씩 차이가 나요.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홀수를 써보세요. 자, 홀수는 우리 처음 출발할 때 여기서 이만큼 커지고 얘도 이만큼 커지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작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에 x를 놓고 그 다음에 2 한 번 더한 거 이렇게 x 플러스 2 놔주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네 셋이 더한 게 75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면 그 결과가 75가 된 거죠. 자, 여기서 가장 큰 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x 플러스 2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셋이 x를 3번 더하면 3x가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럼 우변에서 75만 남게 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 2, 6, 3, 5, 15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x가 25가 나온 거고요. 우리는 이것보다 큰 거, 여기 2를 더한 걸 구하고 싶으니까요. 27이 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22번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운데 수의 4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30만큼 크다고 합니다. 이때 세 자연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미지수를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가운데에 x를 써주고 우리 자연수는 1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 자, 1 더한 거 한 번, 그리고 1 빼준 거 한 번,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수는 누구냐면 x가 됩니다. 자, 여기에 4배를 하면 4x가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두 수의 합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더한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 이거랑 x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한 것보다 30만큼 크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같다고 놔주고 싶어요. 그럼 30은 어느 쪽에 더해야 되죠? 얘네들이 더한 것보다 30만큼 좌변이 더 커야 되니까 우변에 30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한번 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4x 좌변에서는 그대로 놓고 x가 2개니까 2x. 자, 그리고 얘네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30은 그대로 옵니다. 2x가 좌변으로 가면 4에서 1을 빼주니까 2x가 될 거고요. 우변은 30이 되겠죠.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15가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있는 x가 15면 자, 1 더하면 16, 1 빼면 14가 되죠. 이거를 다 더한 걸 물어봤어요. 자, 얘네 더해주면 이렇게 둘이 먼저 더해주면 얘는 30이 되고요. 30과 15를 더하면 45가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23번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의 3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의 2배보다 4만큼 크다고 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 식 일단 만들어 줄 거고요. 이때 세 짝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세 짝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정해줄 건데요. 짝수도 x 가운데에 놓고 자, 짝수는 2씩 차이가 나니까 2 한 번 더해준 거 그리고 x에서 2 한 번 빼준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가장 큰 수의 3배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를 가지고 오고 3배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거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등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두 수의 합의 2배보다 4만큼 크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두 수는 얘네 둘이잖아요. 얘네 둘을 x-2 더하기 x를 하고 이거에 2배보다라고 했어요. 그럼 괄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괄호를 중괄호를 가져와서 2배를 해주고 4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4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식이 만들어지죠? 얘를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분배 법칙 이용하면 3x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서 얘네 먼저 계산하면 좋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2를 분배 법칙으로 정리해주면 4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4도 가지고 와요. 그럼 얘네 둘이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질 거고 4x가 좌변으로 가면 3에서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 있는 6이 우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마마는 뿔뿔로 바뀔 수 있고요. x는 6이 됐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세 짝수를 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6을 써주고 자, 2 한 번 더해주고 2 한 번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자릿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우리 A, B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25라는 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2 더하기 5라고 쓰지 않죠? 자, 2 더하기 5는 7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5를 숫자로 직접 표현을 하려면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해서 20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1의 자리가 5니까 여기는 사실 곱하기 1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을 곱해서 이렇게 이 자연수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자리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라고 하면 100의 자리 숫자에는 100을 곱해주고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을 곱해주고 그리고 1의 자리는 곱하기 1을 해주는데 생략하고 C만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4번 문제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앞에 10의 자리는 잘 모르겠고요. 1의 자리는 3, 이렇게 생긴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이 자연수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건데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다고 합니다. 자, 이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10의 자리를 모르니까 10의 자리를 x라고 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처음 수와 바꾼 수를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우리 x3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해줘야 되죠. 10x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 처음 수가 됩니다. 자 아직 이게 헷갈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72라는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7 더하기 2라고 하지 않죠. 자 우리 70이 하려면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 숫자에는 1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바꾼 수는 1의 자리 숫자 3이 10의 자리로 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x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해보면 3 곱하기 10을 해주고 그리고 x를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꾼 수는 얘예요. 3 곱하기 10을 하면 30이 될 거고 더하기 x는 자 바꾼 수는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처음 수보다 그만큼 큽니다. 자 처음 수는 10x 더하기 3인데 이것보다 9만큼 크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정리해보면 10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10x가 될 거니까 x와 더해서 마이너스 9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하면 12가 되고 이쪽으로 30이 우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30이 돼요. 얘네들이 계산을 해주면 우변은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 양변을 9로 나눠주면 x는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처음 자연수를 원했으니까요. 우리는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 자리에 2를 이렇게 대입했더니 그 결과는 이렇게 있으면 20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23이 나오죠. 이렇게 되죠. 이 문제의 정답은 23이 되겠습니다. 825번 문제입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10의 자리 숫자는 6이라고 했고요. 1의 자리 숫자는 모르는 상태예요. 자, 이때 이 자연수는 뭐라고 하냐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9배보다 이만큼 작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자연수가 어떤 수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찾아줘야 되니까 1의 자리 숫자가 없어서 거기를 x라고 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6 곱하기 10의 자리 숫자는 10을 곱해주고 그리고 x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이 자연수는 어떻게 돼요? 60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우리 최종적으로 얘를 구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이 자연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60 플러스 x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번에는 6이랑 x랑 각각 더해주고 이거의 9배라고 했으니까 괄호를 이용해서 곱하기 9를 해주고요. 이것보다 이만큼 작다고 했습니다. 여기 빼기 2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 60 더하기 x는 54 더하기 9x가 되고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여기 있는 9x가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9x가 되니까 x랑 만나서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요. 자, 여기 둘이 먼저 더해주면 52가 되고 60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60이 되죠. 그럼 이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자,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 양변을 8로 나눠주면 x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얘를 구하고 싶었으니까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해줘도 되고요. 자, 아니면 여기다가 그대로 1을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똑같이 뭐가 나와요? 6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26번 문제입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작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이 조금 길어요. 앞에 보다는 우리가 얘를 잡아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정해줄 거냐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놓는다면 그럼 1의 자리는 반대로 이만큼 커야 되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놔줄 수 있고요. 자, 아니면 나는 1의 자리를 x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에서 2를 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선생님은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 수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을 곱해야 돼서 10x 이렇게 해주고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더해서 x 플러스 2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동류한 계산하면 11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자, 얘가 되는 거예요. 자, 혹은 여기에 각각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단서를 주는데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연수는요. 자, 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16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수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11x 더하기 2는 이렇게 써주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라는 건 얘네들이 더한 걸 뜻하죠.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거에 3배라고 했으니까 괄호를 이용해서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16만큼 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정리해보면 11x 더하기 2는 6x 플러스 6 더하기 16이 될 거고요. 자, 6x가 좌변으로 가면 11에서 6을 뺀 거니까 5x가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먼저 계산하면 22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2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0이 됩니다. 양변을 똑같이 5로 나눠주면 x는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자연수를 물어봤잖아요. 자, 이 자리에 대입을 해도 좋고요. 자, 아니면 여기 그냥 대입해도 돼요. x가 4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는 4가 되고 그리고 1의 자리는 x에 2를 더했으니까 6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827번 문제입니다.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잡아보고 갈게요. 이렇게 있으면 1의 자리 숫자랑 10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요. 둘이 더해서 12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x로 잡아요. 그리고 더해서 12가 나왔다는 건요. 합에서 여기 있는 10의 자리 숫자를 빼주면 1의 자리 숫자가 되겠죠. 자,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둘이 더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사라지면서 12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자, 바꾼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 수보다 18만큼 클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해달래요. 자, 우리는 누굴 구하고 싶어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요. 여기서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해서 10x를 만들고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더해줍니다. 자, 우리 동류한 계산도 해주면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 9x가 되고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얘가 뭐예요? 처음 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꾼 수를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여기 가져올게요. 이렇게 있으면 처음 수는 9x 플러스 12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자, 바꾼 수는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12-x가 오게 되고 그리고 1의 자리가 x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역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해야 되니까 12-x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곱해주고요.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더해줍니다. 자, 얘가 바꾼 수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우선 바꾼 수도 정리 한번 할까요? 분배 법칙 이용하면 얘는 120 마이너스 10x 그리고 플러스 x가 될 거고 우리 동류한 계산해주면 120 마이너스 9x가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바꾼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꾼수는 그러면 120 마이너스 9x는 이렇게 써주고, 자, 얘는 처음 수보다, 자, 처음 수는 뭐였어요? 9x 플러스 12보다 18만큼 큽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8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9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9x로 올 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9x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18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먼저 계산하면 얘네는 30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120이 우변으로 넘어오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20이 되죠. 그러면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90이 되고요. 마마는 뿔뿔로 바뀝니다. 그리고 양변을 18로 나눠주면, 자, 우리 18의 몇 배가 90이 되죠? 5배가 9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5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거는 처음수예요. 자, 얘가 처음수죠? 그래서 x 자리에 5를 대입하면 5가 될 거고, 그리고 12에서 5를 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7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나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나이에 대한 문제는요, 이렇게 A년 후의 나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A년 전의 나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현재의 나이가 있을 거고, A년이 흘렀다면, 당연히 내 나이에 A만큼 더해줘야지 그 A년 후의 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A년 전의 나이가 나온다면, 내 현재 나이에서 그만큼 빼줘야지 그때의 나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하고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828번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현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8살이고요. 10년이 흐르고 나면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원하는 거는 현재 아들의 나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아들의 나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이도 아들의 나이를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 현재로 가서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x살이죠. 근데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합하면 58살이 된다고 했으니까 58에서 아들의 나이를 빼주면 이게 아버지의 나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아버지, 그리고 여기가 아들. 자, 현재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0년이 흘러요. 10년이 흘러서 아버지의 나이가 이렇게 했으니까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를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는 58 마이너스 X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이 흐르면 10살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버지의 나이는, 자, 아들의 나이는 X인데요. 여기서 아들도 10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10을 더해줍니다. 이거에 2배가 된다고 해요. 여기다 괄호를 하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앞에서 이렇게 동류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x 그대로 두고 58과 10을 더하면 68이 됩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으로 우변을 정리하면 2x 더하기 20이 될 거고요. 자, 2x가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68이 좌변으로 가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68이 되죠. 여기 둘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8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 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자, 현재 아들의 나이는 3일은 3, 36, 18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재 아들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6살이 되겠네요. 829번 문제입니다. 2023년도에 어머니의 나이는 44세, 그리고 시우의 나이는 10살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나이가 시우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도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2023년도를 현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현재라면 어머니의 나이가 시우의 나이가 3배가 되는 거는 몇 년 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몇 년을 x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x년 후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현재가 이제 2023년도예요. 그때 어머니 나이는 44살이니까요. 여기다가 x년이 흐르면 x를 더해줘야 그때의 나이가 되겠죠. x년이 흐르고 난 후에 어머니 나이는 44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리고 시우의 나이는 10살이었고,
그리고 얘도 X년이 지나면 이만큼 나이가 되겠죠. 이때 어머니의 나이가요. 자, 이렇게 X년이 흐르고 난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자, 여기 는 이렇게 해고, 그 다음에 시우의 나이의 3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괄호를 한 다음에 3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44 더하기 X는 우변은 30 더하기 3X가 될 거고요. 3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그 다음 44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44가 되고 30과 더해주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44에서 30을 빼면 14가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줄 수 있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7이 되는 거예요. 아, 7년 후가 되면 어머니의 나이가 시우의 나이의 3배가 되는구나. 그럼 지금 현재는 2023년도니까 거기에 7을 더해주면 2030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30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가 등장을 했고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는 24살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요. 5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4살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아버지 나이를 X라고 했으니까요. 아들의 나이도 X로 표현을 해볼 건데 둘의 나이 차이가 24살이래요. 자, 우리 차이라는 거는 양수를 뜻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에서 24를 빼주면 아들의 나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버지의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5년 후니까 5를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들의 나이는 X-24인데 아들의 나이도 5년이 지났으니까 플러스 5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의 2배보다 4살이 더 많아지면 아버지의 나이와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 플러스 5는 요 안쪽에는 우리 미리 계산하면 좋겠죠. 얘는 X 마이너스 19가 될 거고요. 2를 곱해주면 2X 마이너스에 자 여기 2 곱하면 38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4는 적어줍니다. 자 2X가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렇게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플러스 5가 우변으로 가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9가 될 거고 마마를 뿔뿔로 바꿔주면 우리 X,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39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9살이 되겠습니다. 831번 문제입니다. 어느 가족의 3남매의 나이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우선 내가 구해야 될 거는 3년 전에 둘째의 나이가 되는데요. 나와 있는 조건을 볼게요. 가에서는 현재, 자, 현재를 알려줘요. 이렇게 현재 3남매의 나이의 합은 44살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첫째는 둘째보다 3살이 많고 셋째는 첫째보다 5살이 적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가족권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현재 나이를 미지수로 잡아주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순서대로 여기서는 둘째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자, 둘째, 현재의 둘째 나이. 자, 요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자, 현재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둘째 나이가 X. 자, 그리고 첫째는 뭐라고 했냐면 둘째보다 3살이 많대요. 그럼 X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셋째는 첫째보다 5살이 적어요. 그러면 X 플러스 3에서 첫째 나이에서 5를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셋째의 나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가에서 이 나이를 다 더하면 43살이 된대요. 이거 다 더해 볼게요. X가 3개니까 3X. 그리고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면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게 43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3x는 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42가 되는 거고 자 이때 현재 둘째의 나이는 3으로 나누어졌을 때 3, 1은 3, 3, 4,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현재 둘째의 나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14살인데요. 3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14에서 3을 빼줘야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4에서 3을 빼면 11이 되면서 11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해볼 유형은 예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예금은 돈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매달 A원씩 X개월 동안 예금을 하고 나서 X개월 후에 예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선은 현재의 예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이죠. 그리고 AX1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매달 2,000원씩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돈을 모은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10,000원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만큼 내가 모은 돈을 더해줄 수 있는데, 자, 2,000원씩 5개월을 모았다는 거는 2,000원을 5번 더한 거예요. 자, 우리 더하는 건 곱하기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서 2,000원에 5를 곱하면 10,000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더해주면, 그때 5개월 후에 내 돈은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A1씩 X개월을 모읍니다 라고 하면 얘네들이 곱한 것만큼 이렇게 저축이 된다는 거, 요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2번 문제입니다. 현재 형은 통장에 30,000원, 동생은 통장에 15,000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자, 형은 매달 500원씩 예금을 하고요. 동생은 매달 3,000원씩 예금을 할 거라고 상황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원하는 게 몇 개월 후냐고 했으니까 이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형과 동생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형의 예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원래 30,000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500원씩 X개월을 모으죠. 자, 그럼 500을 계속 더해 나갈 거예요. X번 더할 거니까 500 곱하기 X를 해준 게 이제 X개월 후에 예금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동생. 자, 동생은 얼마가 있었냐면 처음엔 조금 적었어요. 15,000원이 있었고 그리고 형보다 조금 더 많이 모으죠. 3,000원씩 예금을 X개월 하면 이때 동생도 똑같이 3,000 곱하기 X만큼 예금액이 모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식을 만드는 건 여기서 알려줘요. 동생의 예금액이, 자, 동생의 예금액은 5,000, 15,000 더하기 3,000X 이렇게 오고 형의 예금액의 3배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형의 예금액은 이렇게 30,000원에다가 500X 이렇게 되고 이거의 3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우변을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선 좌변에서 이만큼은 똑같이 따라오죠.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3을 곱해주면 9만 더하기 이렇게 1,500X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공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먼저 할게요. 자, 이쪽에 제일 작은 게 공 2개니까 전부 다 100분의 1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 2개가 지워지고요.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겠죠. 자, 약분을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3으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눠보면, 자, 여기 150을 3으로 나누면 50이 될 거고, 자, 여기도 30을 3으로 나누면 10이 되고요. 900을 3으로 나누면 300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15를 3으로 나누면 5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남는 거를 써볼게요. 여기는 10x, 그리고 여기는 5x. 이렇게 되죠. 자, 선생님 한 번 더 약분할게요. 왜냐면 지금 50, 10, 300, 5가 전부 다 5로 약분이 돼요. 약분을 많이 해줄수록 계산 실수가 줄어드니까요. 자, 다시 5로 나눠주면 얘는 10이 될 거고,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5, 6, 30, 60이 될 거고, 자,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써볼게요. 10 더하기 2x는, 자, 여기 60 더하기, 이쪽에서는 x만 남았습니다. 자, x가 좌변으로 가면 x는 이렇게 될 거고, 자, 10이 우변으로 오면 60에서 10을 뺀 거니까 50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간단하게 나오죠? 이 문제의 정답은 50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833번 문제입니다. 현재 이선은 6만원, 유리는 46,000원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선은 매주 3,000원씩, 유리는 매주 2,000원씩 돈을 쓸 거예요. 사용한다는 건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서와 유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같아지는 것은 몇 주 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몇 주, 얘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서와 유리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이서는 현재 얼마가 있냐면 6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3,000원씩 X주 이렇게 쓴다는 거는 3,000원씩 X번 더해서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3,000 곱하기 X를 해주면 얘가 X주 동안 쓴 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3,000X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유리는 이서보다는 조금 있었어요. 46,000원에서 자, 얘는 매주 2,000원씩 쓰니까 X를 곱하면 2,000X만큼 돈을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식을 세울 때 얘가 뭐라고 하냐면 돈이 같아지는 것은 몇 주입니까? 라고 했으니까요. 이 둘을 가져와서 그냥 같다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을 좀 지우고 출발할게요. 자, 얘는 4개가 있고 나머지는 3개가 있으니까요. 전부 다 1000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그건 1000으로 나눠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공 3개 약분, 여기도 약분, 여기도 약분, 여기도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걸 써보면 60 마이너스 3x는 46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2x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3에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60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60이 되죠. 46과 더해주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60에서 46을 빼면 14가 되겠죠. 자, 우리 마마를 뻘뻘로 바꿔주면요. x는 뭐가 돼요?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4주 후가 되면 이서와 유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정답은 14주가 되겠습니다. 834번 문제입니다. 현재 언니와 동생의 예금액은 각각 74,000원, 32,000원이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그리고 언니는 매달 5,000원씩, 동생은 매달 X원씩 예금을 한다면 자, 여기서는 이제 동생이 저축하는 돈의 금액이 X로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0개월 후에 언니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가 된다고 해요. 자, 여기서는 직접 X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여기서도 언니랑 동생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언니는 원래 얼마가 있었어요? 74,000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돈을 모으는 거니까 더하기로 연결할 수 있고요. 자, 10개월. 여기서는 줬어요. 10개월 동안 모을 거니까요. 5,000원을 10번 더하면 5,000 곱하기 10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5,000에 10을 곱해주면 5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5만 원을 모은 거예요. 자, 언니는 이만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은 처음에 얼마가 있었냐면 32,000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씩 모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이 10달을 모을 거니까 10 곱하기 x만큼 돈을 모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게 10달 후에 언니와 동생의 예금액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언니의 예금액이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의 예금액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저 이거 계산해서 가지고 올게요. 우리 이렇게 둘이 더해주게 되면 12만 4천원이 되죠. 이게 언니의 예금액이에요. 그래서 12만 4천원은 동생의 예금액의 2배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동생의 예금액은 32,000 더하기 10x 이거의 2배가 된대요. 자, 10달러가 되면 이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약분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괄호 앞에 있는 2로 나눠주게 되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돼서 2, 6, 12, 2는 4, 공 3개 붙여주고요. 자, 그리고 10x를 좌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 그리고 32,000원은 그대로 놓고요. 62,000원이 우변으로 오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0x는 자,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62,000원에서 32,000원을 빼면 3만원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 뿔뿔로 바꿔주고 15로 나눠주면 공하다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 동생은 3,000원씩 10개월 동안 예금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000이 되겠습니다.
835번 문제입니다. 현재 형의 저금통에는 23,000원, 동생의 저금통에는 12,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얘기하고 있고 내일부터 두 사람이 매일 2,000원씩 저금통장에 넣을 건데요. 자, 둘 다 똑같이 넣을 거예요. 형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의 2배와 동생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의 3배가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며칠 후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우리 X일 후에 예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형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형은 지금 얼마가 있어요? 저금통에 23,000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해야겠죠? 매일 2,000원씩 모을 거예요. 근데 며칠 모았는지 몰라요? X일 동안 모았으니까 2,000과 X를 곱해주면 그때 X일 후에 예금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생. 자, 동생은 얼마가 있었어요? 12,000원이 있었고요. 동생은 똑같이 2,000원씩 모을 건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000X가 되겠죠? 같은 X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만들 건데 형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의 2배라고 했어요. 자, 그냥 형이 모은 예금액이 아니라 이거의 2배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와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동생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의 3배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보면은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괄호를 이용해서 곱하기 3을 해주고 자,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우리 정리해 볼게요. 먼저 2를 곱해주면 얘는 46,000 더하기 4,000X가 될 거고요. 자, 여기도 3을 곱하면 36,000 더하기 6,000X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3개씩 다 약분을 해줄게요. 전부 다 100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쓸까요? 46 더하기 4X. 이거는 36 더하기 6X가 됩니다. 자, 6X가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46이 우변으로 오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46이 되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에 46에서 36을 빼면 10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요. 이때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5가 됩니다. 자, 언제? 5일 후에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개수의 합이 일정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와 B의 개수의 합이 A로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개수를 X라고 잡아줬을 때 B의 개수는 둘이 더해서 A가 나와야 되니까 A-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정해줄 수 있겠죠. 자, 미지수만 정해진다면요. 이렇게 물건값을 물어보면 한 개의 가격에 개수를 곱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거스름돈을 물어본다면 내가 낸 돈에서 물건값을 빼준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836번 문제입니다. 한 개에 7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500원인 아이스크림을 합해서 모두 10개를 구입하고 자, 이런 식으로 둘이 더해서 1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00원을 냈더니 8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이때 구입한 과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과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X라고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과자가 이제 X개를 샀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몇 개를 샀을까요? 둘이 더해서 10개를 샀으니까 합한 거, 결과에서 과자의 개수만큼 빼주면 얘가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둘이 직접 더해보면 X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7,000원을 냈더니 800원을 거슬러 줬대요. 그러면 7,000원에서 내가 낸 돈에서 물건 값을 빼줘야 되는데요. 물건 값은 어떻게 구해요? 7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둘이 곱해서 700X 이렇게 써주고 아이스크림은 500원인데 자, 이렇게 더해줘야겠죠. 물건값은 500원인데 몇 개 샀어요? 10-X개를 샀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만큼이 뭐라고요? 내가 구입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내가 낸 돈에서 구입한 금액을 빼주면
거스름돈이 되겠죠? 800원과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이 안쪽부터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700x, 자 그리고 더하기, 여기 분배 법칙으로 정리하면 5000 마이너스 500x가 될 거고요. 자 여기도 동류항 정리할게요. 700x에서 500x 빼면 200x, 그리고 더하기 5000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7000 그대로 쓰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00x 마이너스 5000은 800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공을 2개씩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줍니다. 그럼 좌변에는 마이너스 2x만 남겨둘 거고요. 자, 여기서도 70과 마이너스 50을 먼저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 20이 될 거고,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럼 20에서 8을 빼주면, 자, 20에서 8을 빼면 12가 될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럼 마마는 뿔뿔로 바꾸고 양쪽을 똑같이 2로 나눠주면 x는 6이 되는 겁니다. 아, 과자를 몇 개 샀어요? 6개를 샀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37번 문제입니다. 어느 농장에 개와 닭이 합하여 모두 12마리가 있습니다. 다리의 수의 합이 36일 때 개는 모두 몇 마리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 개의 마리수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x. 개가 총 x마리 있었어요. 그럼 개는 x라고 놨고, 그러면 닭은 몇 마리죠? 둘이 합해서 12마리가 있었으니까 12에서 개의 마리수만큼 빼주면 닭이 몇 마리 있는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닭은 12-x마리만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다리가 나와요. 다리. 자, 다리라는 건 개는 몇 개가 있죠? 다리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닭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수를 표현할 때, 자, 개는 4개씩 있으니까 다리가, 여기는 마리수의 4를 곱해주면 4x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닭은 2개가 있으니까요. 2 곱하기 12-x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리의 수의 합이 36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요, 선생님은 약분을 많이 하는 게 좋아서요. 이렇게 42, 36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 2로 약분할 수 있죠. 2로 먼저 약분을 하고 출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18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안쪽은 약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남는 거 정리해 보면 2x에서 x를 빼면 좌변에는 x만 이렇게 남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12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18에서 12를 빼면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개는 6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838번 문제입니다. 100점이 만점인 어느 시험에 3점짜리 문제와 4점짜리 문제로만 구성해서 총 29문제를 출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점짜리 문제의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별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우선 3점짜리 문제수를 물어봤으니까 x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3점짜리 문제를 x개만큼 출제를 하면요. 4점짜리 문제는 몇 개가 출제가 될까요? 자, 여기서 총 29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29에서 3점짜리 문제의 개수를 빼주면 4점짜리 문제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식은요, 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자, 3점짜리가 x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의 점수는 3 곱하기 x만큼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29 마이너스 x개. 자, 이만큼 4점짜리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4를 곱해주세요. 그리고 둘이 더하면 몇 점이 나와야 돼요? 100점 만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x 더하기 29에 4를 곱하면요. 자, 한번 곱해볼까요? 29 곱하기 4를 하면 9, 4, 36. 그리고 2, 4, 8이니까 116이 됩니다. 116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이거는 100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116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116이 됩니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16이 오면 되죠. 그래서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면 x는 16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3점짜리 문제를 16문제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839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장미와 백합이 섞인 꽃바구니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미는 한 송이에 500원, 백합은 한 송이에 700원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두 꽃을 합쳐서 15송이를 살 거고요. 자, 여기까지도 한번 끊어주고 1,500원짜리 바구니에 담았더니 10,000원이 되었대요. 장미와 백합을 각각 몇 송이씩 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X로 잡아주면 되는데요. 장미를 X송이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백합은 자 여기서 보면 두 꽃을 합해서 15송이 샀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15에서 장미 수만큼 빼주면 백합의 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식을 세워보면요. 장미는 한 송이에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500 곱하기 X만큼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송이에 700원인 백합이니까 700 곱하기 15 마이너스 X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장미와 백합의 총 금액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1,500원짜리 바구니가 등장을 했어요. 이거 빼먹으면 또 식이 틀려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내가 바구니까지 샀잖아요. 그래서 1,500원 더해줬더니 그리고 나서 10,0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공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100분의 1을 곱해서 공을 2개씩 약분해줍니다. 자, 여기도 약분해주고, 약분해주고, 약분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5x 더하기 자, 7과 15를 곱하면 105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7x 더하기 15 이 결과는 100이랑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더해주면 120이 되죠. 자, 우리 120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변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10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장미는 몇 송이를 샀어요? 장미는 이렇게 써볼까요? 장미 10송이. 장미가 x였어요. 그리고 백합은 여기서 x자리에 10을 대입해주면 5송이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통 도형의 둘레의 길이 또는 넓이에 대한 공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예시로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봤을 때 이때 가로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의 길이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둘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인데요. 사다리꼴을 보면 이렇게 윗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변이 있을 거고요. 여기 이 둘을 일단 더해줘요. 그리고 나서 높이를 이렇게 잡았을 때 90도가 되는 지점이 높이가 될 수 있고요. 높이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 자, 우리 공식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840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가로의 길이를 4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xcm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보다 32만큼 줄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식을 세울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거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처음에 정사각형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잡아주고 세로의 길이도 12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된 걸 보면 가로의 길이를 4cm 늘렸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정도 늘어날 거고 이 길이는 12에다가 4를 더해준 거랑 같겠죠. 자,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세로는 x만큼 줄였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질 건데요. 세로의 길이를 생각하면 원래 10이었는데 자, 여기 이만큼 x만큼 줄인 거예요. 그러면 12에서 x를 빼준 게 세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넓이식을 만들어줄 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가로는 16이니까요. 16 곱하기
12-x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내가 다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자, 얘는 뭐랑 같다고 해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보다 32제곱센치만큼 줄어들었대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12가 되죠. 자, 우리 12 곱하기 12를 하면요. 그때는 144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32를 빼주면 되는 거죠. 우선은 우변을 계산해 보면 144에서 32를 빼면 112가 됩니다. 112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약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괄호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 이쪽 4로 나눠주면 4가 될 거고, 자, 여기도 4로 나누면 4, 2, 8, 4, 8에 32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4로 나누면 얘는 7이 되겠죠. 자, 어때요? 12-x는 7이다.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두고 12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마마는 뿔뿔로 바뀔 거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세로의 길이를 5cm만큼 줄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 센티미터가 따로 있고 x만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841번 문제입니다. 윗변의 길이가 3cm, 아랫변은 7cm,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랫변의 길이를 x만큼 늘렸더니 그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6만큼 늘어났다고 해요. 자, 이걸로 우리가 식을 세워주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사다리꼴을 일단 가져오세요. 이렇게 가져오고 원래는 얼마 냈냐면 윗변이 3cm, 그리고 아랫변은 7cm,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90도가 되는 지점을 잡아주면 되고 이때는 6cm가 되겠죠. 자, 얘가 이제 처음 사다리꼴이에요. 그런데 아랫변만 이렇게 x만큼 늘려요. 자, x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다리꼴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늘려놓은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7과 x를 더해서 요만큼 길이가 7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넓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늘려놓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여기서 윗변은 3, 아랫변은 7 플러스 x가 되죠. 얘네들이 먼저 더하면 10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될 거고, 그리고 2분의 1은 그대로 곱해주고요. 자, 높이는 변화가 안 됐잖아요. 높이도 이렇게 곱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처음 사다리꼴의 넓이보다 6만큼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번에는 윗변이 이렇게 3이고요. 아랫변은 7이고 높이는 그대로 6이 되겠죠. 얘도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과 아랫변 더하면 7 더하기 3이니까 10이 될 거고 높이는 그대로 6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하기 6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과 6을 먼저 약분하면 3이 될 거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30이 될 거고, 자, 여기 분배 법칙 정리하면 30 더하기 3x는, 자, 이쪽은 30에 6을 더한 거니까 36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3x 그대로 두고 30이 우변으로 가면 36에서 30을 뺀 거랑 같아서 6이 될 거고요. 이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2가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84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가로가 20m, 세로가 1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이때 가로와 세로에 직선 도로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가로 방향의 폭은 2m가 되고 세로 방향의 폭은 x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221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때 x를 구하려면 이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필요하겠죠. 자, 이 그림은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있으면 직사각형 모양은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20m 그대로 써놓고요. 그리고 여기도 15m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요 하늘색 부분 있죠? 이 땅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각 맞추기 하듯이 딱 붙여줍니다. 얘를 위로 올리고, 자, 얘를 옆으로 당겨요.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쫙 보내서 한 곳에 다 달라붙게 있게 만들면 그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때 폭이 여기는 2m라고 했고, 자, 여기는 xm라고 했잖아요. 이때 땅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로의 길이를 체크해보면 20m에서 x를 빼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에서 12를 빼니까 13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넓이 구하는 식을 만들어주면 13 곱하기 20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221제곱미터랑 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221이 13으로 나눠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한 번 들어가면 1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고, 여기는 91이 됩니다. 자, 우리 13에 몇 배 하면 91이 나오죠? 7배 하면 나와요. 자, 여기 7배 하면 91은 0. 딱 떨어지네요. 약분을 먼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7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20-x가 17이 되는 거고요. 이때 마이너스 x 그대로 두고 20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만들어져요. 그럼 마마는 뿔뿔이니까 x가 3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843번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44m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보다 2m 짧은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수영장의 가로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자, 얘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가로의 길이가 자 뭐라고 해요? 세로의 길이의 3배보다 2m가 짧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선생님이 x로 잡긴 했는데 여기서 가로를 x로 잡아버리면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힘들죠. 자, 이럴 때는 미지수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가로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데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세로의 길이의 3배, 3x, 이거보다 2m만큼 짧아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 꼭 x를 여기다가 꼭 x로 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편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은 둘레의 길이로 세워주는 거죠. 자, 우리 둘레는 가로가 3x-2고요. 세로가 x라고 했을 때 자, 얘네를 2번 더하니까 곱하기 2로 연결할 수 있고 그 결과가 44가 나온 거랑 같습니다. 자, 이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2가 될 거고요. 자, 계산해 볼게요. 둘이 먼저 더하면 4x.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우변으로 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24가 될 거고요. 여기서 x, 세로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4로 나눴을 때 6이 됩니다. 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x가 아니었잖아요. 여기 있는 x 자리에 6을 반드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6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6 마이너스 2가 가로가 되는 거고요. 18에서 2를 뺐으니까 정답은 16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과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 표시가 되어 있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학생들에게 어떤 물건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때 방향을 잡는 포인트는 학생 수를 x라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누어 주는 방법과 관계없이 나누어 주는 물건의 전체 개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나누어 주는 물건의 전체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같다라고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상황을 줍니다. 여기서 남는 경우에 물건의 개수를 줄 때가 있고요. 모자란 경우에 물건의 개수를 줄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등식을 만들어주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이론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바로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44번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학생들에게 귤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고요. 6개씩 나누어 주면 13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때 귤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귤의 개수를 x로 놓고 출발하게 되면 식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귤의 개수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고요. 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생수죠, 학생수. 그래서 이때는 학생수를 x로 놓고 출발을 할 건데 학생수로 뭐로 표현할 거냐면 귤의 개수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았대요. 그러면 귤은 몇 개가 있던 걸까요? X명의 학생이 5개씩 받았으니까 일단 5 곱하기 X만큼 귤이 있었겠죠.
이렇게 하고도 3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플러스 3을 해주면 이쪽에 이만큼이 귤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귤의 개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귤의 개수를 표현할 건데 두 번째 상황은 6개씩 X명한테 줘요. 그러면 6X개가 있을 텐데 자, 13개가 부족했어요. 13개가 부족했다는 거는 13개가 없어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변도 똑같이 귤의 개수를 표현해 준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를 찾은 다음에 좌변, 우변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 주면 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6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여기는 플러스 3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가 만나면 뿔뿔이 되죠? 그래서 X는 학생 수는 즉 16명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에 16을 대입하면 귤의 개수는 5 곱하기 16 더하기 3이랑 같습니다. 자, 우리 5랑 16을 곱하면 80이에요. 80에 3을 더하면 귤의 개수는 83개가 되겠습니다. 845번 문제입니다.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같은 아이스크림 6개를 사면 1,400원이 남고요. 9개를 사면 400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때 내가 식을 세울 때 어떤 걸 미지수로 두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등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건 뭐냐면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을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똑같은 아이스크림 6개를 사면 1,400원이 남아요.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돈을 표현할 수 있고 9개를 사면 400원이 부족해요. 이것도 역시 가지고 있는 돈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을 X로 놔주는 게 편합니다. 자, 한 개의 가격이 X1이에요. 근데 내가 6개를 사요. 그러면 그때 금액은 6X가 될 거고 자, 원래는 6X 이만큼 나오는데 이렇게 사고도 1,400원이 남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을 표현하는 중입니다. 그럼 나는 얼마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1,400원을 더한 것만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9개를 사볼까? 하고 9개를 사면 9X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400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가진 돈이 400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좌변도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고 우변도 진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 물어봤으니까 그냥 X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9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400원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1,400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400에다가 400을 더하면 1,800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600이 됩니다. 아, 아이스크림 가격이 한 개에 600원이었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846번 문제입니다. 오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데 한 사람에게 7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모자라고요. 자, 이 설명이 뭔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6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자, 이때 기념품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념품의 개수를 X라고 넣는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얘네는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기념품의 개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변하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죠.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X라고 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X명의 사람들에게 7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모자랍니다. 자, 이게 뭐예요? 기념품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7개씩 X명에게 나눠주면 기념품이 7X개만큼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주고 딱 맞으면 좋은데 4개가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기념품은 이것보다 4개 적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6개씩 나누어주면 X명의 사람에게 6개씩 나누어주면 6X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누어주면요 또 3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기념품은 이거보다 3개만큼 더 많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좌변도 기념품의 개수를 표현한 거고 우변도 기념품의 개수를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선은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 좌변이나 우변에 아무데나 대입해서 기념품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x가 좌변으로 오면 그대로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가 우변으로 가면 7이 되겠죠. 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7이구나. 그럼 기념품의 개수는 둘 중에 아무데나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 요 자리에 7을 대입해주면요. 7, 7, 49에서 4를 뺐으니까 총 몇 개가 있었던 거죠? 45개가 있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증가 감소 유형도요. 보면 이렇게 백분율이 등장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볼 거냐면 이쪽에 증가한 후의 양, 감소한 후의 양 이거에 초점을 맞춰볼 건데요. 자, 우선은 원래 x만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a%만큼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바로 이렇게 퍼센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율로 돌아가는 방법은 분모에 100을 써주면 됩니다. 즉 100분의 1을 곱해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비율로 바꿔서 100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시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100분율이 되면서 a%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x가 있었고 자, 우리가 변화량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증가했으니까 더하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100분의 a를 가져올 건데 그냥 100분의 a만 오면 안 되고 x의 100분의 a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뭐뭐의는 곱하기로 연결이 돼요. 여기다가 x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눠서 보면 변화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증가한 후의 양은 x에다가 변화량을 더해준 거랑 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는 y가 b%만큼 감소했다고 해요. 그럼 얘도 역시 비율로 바꿔주면 100분의 b가 되는 거고요. 자, 원래 y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소를 한 거죠. 감소는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로 연결을 할 거고 자, 100분의 b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100분의 b만큼 감소한 게 아니라 y의 100분의 b만큼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량은 마이너스의 100분의 by가 되는 거고요. 감소한 후의 양은 원래 y가 있었는데 이만큼 감소했어요 라고 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의 변화량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 x랑 y는 원래 있던 거죠. 자, 원래 있던 거니까 이렇게 변화량끼리만 연결해서 여기 사실은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네끼리 더해서 전체의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847번 문제입니다. 어느 중학교에 올해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5% 증가했고 여학생은 3% 감소했습니다. 작년의 전체 학생은 1600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6명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올해의 남학생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올해랑 작년을 구분해서 봐줘야 되는데요. 올해의 남학생 수를 x로 놓게 되면요. 여학생 수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이렇게 작년의 전체 학생이 1600명이었습니다. 딱 줬으니까 일로 와서 작년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미지수로 놔볼게요. 자, 남학생 수를 x라고 한다면 여학생 수는 전체가 1600명이니까 1600에서 남학생 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증가 감소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의 변화량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왜냐면 마지막이 뭐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16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5% 증가했어요. 그럼 얘를 비율로 바꿔주면 100분의 5가 되죠. 남학생의 100분의 5만큼이라는 건 100분의 5랑 x를 곱해서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감소했잖아요. 그럼 얘는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100분의 3%니까 3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여학생 수가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쪽은 남학생 수의 변화량이고 이쪽은 여학생 수의 변화량인데 전체적으로 16명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변은 16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분모가 100이라서 우리 계산을 쉽게 하려면 양변이 똑같이 100을 곱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되고 여기는 공이 두 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OX. 자, 여기도 분배 법칙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여기 3 곱했을 때 4,800.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x가 되고, 1600은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x랑 3x랑 더하면 8x가 될 거고요. 1600이랑 4800을 더해주면 되죠. 자, 여기 4800 이렇게 더해주면 64에다가 0 2개, 6400이 됩니다. 자, 이때 8로 나눠주면 800이 되죠. 자, 여기서도 이제 마무리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아, 작년에 남학생 수가 800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변화량 있죠. 변화량. 이만큼. 이 앞쪽에 이만큼이 남학생 수의 변화량이었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5에다가, 자, x가 800이니까 800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돼서 8이 되고, 5, 8은 4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4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작년보다 5%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 증가한 남학생 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800이랑 여기 있는 40이랑 더해줘야 올해의 남학생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00과 40을 더해서 840명이 되겠습니다. 848번 문제입니다. 어느 봉사단체의 회원은 작년보다 5% 증가해서 올해는 1302명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회원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는 작년의 회원수 자체를 X로 놓고 출발하면 편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올해 전체 회원수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원래 X명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자, 그 다음에 증가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로 연결을 했고 얼만큼 증가했냐면요. 100분의 5만큼 누구의 작년 회원수의 100분의 5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1302명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이 똑같이 100을 곱해주면 여기는 100이 되고 약분되고 0 두 개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105x가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바로 나눠봐도 좋지만요. 약분을 여러 번 해봐도 돼요. 선생님은 약분해 볼게요. 자, 5로 나누면 얘는 21이 될 거고 5로 나누면 5, 20, 5, 6, 30. 0 하나 채워주고 5, 4, 20, 0은 그대로 이렇게 되죠.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3, 7에 21이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3, 8에 24, 3, 6, 18, 3, 8에 24 이렇게 올 거고요. 7로 한번 약분해 볼게요. 그럼 7일은 7에다가 7, 24, 7, 4, 28하고 0 올라오면 되죠. 자, 따라서 작년의 회원수는 1240명이 되겠습니다. 849번 문제입니다. 어느 중학교에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작년에 전체 학생이 400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6% 증가했다고요. 이때 작년의 여학생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거 밑줄 친 색깔을 보면 올해와 관련된 단서는 파란색으로 밑줄을 쳤고요. 작년과 관련된 단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밑줄을 쳤습니다. 자, 여기서는 작년이 미지수가 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작년의 여학생 수를 X라고 놓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6%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변화량만 뽑아서 봐주면 돼요. 자, 보세요. 남학생 수를 정해줘야 되는데 일단 작년의 여학생 수가 X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전체 학생이 400명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작년에 남학생 수를 정해주면 400에서 얼만큼 여학생 수를 뺀 것만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선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0% 증가했습니다. 그럼 변화량을 살펴보면 10%는 100분의 10으로 바꿔줄 수 있고 자, 우리 작년의 남학생 수는 400-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학생이 변화량을 보려고 했더니 여학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율이 0인 거잖아요. 변화량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써줄 필요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6%가 증가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체 학생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전체가 400명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거에
100분의 6만큼 증가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실 더하기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양변에 똑같이 100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10도 약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 하나 주워주세요. 그럼 좌변에 남는 거는 400 마이너스 x가 되고 우변에는 40 곱하기 6이 돼서 240이 됩니다. 자, 우리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두고 400이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00이 되죠. 자, 얘네들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160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의 여학생 수는 160명이 되겠습니다. 850번 문제입니다. 어느 중학교에 작년의 전체 학생은 560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수는 10% 증가하고 남학생은 4명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해달라고 해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작년에 관련된 거는 초록색으로, 올해에 관련된 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올해의 여학생 수를 원하잖아요. 근데 올해의 학생 수를 미지수로 놓게 되면 문제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작년이 기준이 되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와서 작년에 총 56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학생 수를 이렇게 있고 여학생 수가 있을 때, 자, 여기서 원하는 게 여학생이니까 작년의 여학생 수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남학생 수는 총 560명에서 여학생 수를 뺀 것만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변화량만 한번 뽑아볼 거예요. 우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수가 10% 증가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10%를 비율로 바꿔주면 100분의 10이 될 거고, 자, 여학생 수는 x였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학생 수의 증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학생은 4명 감소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굳이 남학생은 이렇게 비율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얘를 계산하면 몇 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얘는 대놓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전체적으로 5% 증가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총 학생 수가 560명이었는데 이거에 5%만큼 증가했어요 라고 쓰니까 100분의 5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이쪽에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되고, 자, 여기 까먹지 말고 공 2개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공 하나씩 또 약분할 수 있어요. 공 하나, 공 하나, 공 하나. 그럼 남는 거는 x 마이너스 40은 우리 56에 5는 곱해야 돼요. 56에 5를 곱해주면 30이고 28 해서 280이 되죠. 자, 이때 마이너스 40이 우변으로 가면 x는 32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냥 그대로 320 써주면 안 되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학생 수 작년에 320명이었구나. 그런데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320명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자, 변화량은 320에 얼만큼 100분의 10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공 하나 이렇게 약분하면 320에 31을 더한 것과 같겠죠. 자, 따라서 올해의 여학생 수는 320이랑 31을 더해서 35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유형은 전체의 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의 얼마, 전체의 얼만큼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면요. 전체의 양을 x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양의 a분의 1은 a분의 1x로 표현한다. 이건 뭐냐면 전체 양을 내가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뭐뭐의라는 건 곱하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의 a분의 1만큼입니다. 라고 하면 a분의 1x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1번 문제입니다. 준이가 책 한 권을 읽는데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 둘째 날에는 전체의 2분의 1, 셋째 날에는 30쪽을 읽어서 3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이때 이 책의 전체 쪽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전체 쪽수를 x라고 바로 놔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첫째 날에 읽은 양을 쪽수를 표현하고 싶으면요.
전체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때 전체는 x가 되는 거고요. 뭐뭐이는 곱하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읽은 쪽수는 x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우리 4분의 1 x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더하기 둘째 날에는 전체의 2분의 1만큼 읽었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셋째 날에는 그냥 30쪽을 읽었대요. 자, 준 거예요, 이거는. 셋째 날에는 30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랑 같아야 돼요? 전체 쪽수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세워주면 돼요. 그럼 우선은 우리 분모를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이 똑같이 4를 곱해줄게요. 자, 여기도 4를 곱해주고, 여기도 4를 곱해주고, 자, 여기도 4를 곱하고, 우변에도 4를 곱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얘는 x가 되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면 2가 돼서 더하기 2x가 될 거고, 그리고 3, 4, 12, 120에다가 4x가 됩니다. 자, 둘이 계산하면 3x죠? 4x가 좌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120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120이 됩니다. 자, 우리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쪽수 x는 1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852번 문제입니다. 민정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체의 4분의 1은 잠을 자고 전체의 5분의 1은 차를 탔고 8시간은 먹는 데 썼고요. 전체의 3분의 1은 유적지를 돌아보고 나머지 5시간은 할머니 댁에 머물렀습니다. 민정이가 여행한 총 시간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총 시간을 x로 놓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전체의 4분의 1, 이거는 곱하기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4분의 1 x는 잠을 잤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5분의 1 x만큼 차를 탔고요. 먹는 시간 8시간은 그대로 더해주고요. 그리고 또 전체의 3분의 1은 3분의 1 x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5시간은 할머니 댁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걸 다 더해주면 총 여행 시간이 되는 거니까 x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분모를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4, 5, 3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보면 얘네는 서로소죠. 그럼 이것들을 다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4랑 5랑 3을 곱하면 60이 돼요. 자, 여기다가 60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60을 곱하고 얘네들은 더해서 곱할게요. 자, 13 곱하기 60. 그리고 여기도 빼먹지 말고 곱해주고 우변도 곱해줍니다. 앞에서부터 약분해보면 4, 1은 4, 4, 5, 20이 돼서 15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약분하면 5, 1은 5, 5, 2, 10이 되죠. 더하기 12x. 여기 먼저 할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20이 돼서 더하기 20x가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얘는 780이 됩니다. 더하기 780은 60x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둘이 더하면 27x, 그리고 둘이 더하면 47x가 됩니다. 60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60x가 될 거고, 780이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780이 됩니다. 자,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3x는 마이너스 780이 될 거고요. 마마는 뿔뿔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우리 양변을 13호로 나눠주면 아까 전에 13 곱하기 60이 780이었죠. 그럼 이때 x는 60이 되겠죠. 따라서 총 여행시간은 60시간이 되겠습니다. 85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제자의 2분의 1은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4분의 1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한다. 또 7분의 1의 제자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깊은 사색에 잠겨 있으며 그 외에 여자인 제자가 3사람이 있다. 이게 전부래요.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제자의 총 명수를 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내 제자의 2분의 1이라는 건 x 곱하기 2분의 1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자, 그리고 4분의 1은 그럼 4분의 1x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7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7분의 1x에다가
그 외에 여자인 제자가 3사람 있다고 했죠? 이건 따로 3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총 제자의 수랑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놓고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2, 4, 7 요거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보면요. 우선은 2와 4는 최소 공배수가 4예요. 그리고 여기 7이 있으니까 28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되죠. 자, 28, 그리고 28, 여기도 28, 그리고 여기도 28, 여기도 28을 곱해주세요. 약분해보면 여기는 14가 되죠? 그래서 14x 더하기 이렇게 약분하면 7이 돼서 7x,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돼서 4x, 그리고 3과 28을 곱하면 84가 됩니다. 우변은 28x가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더하면 21x에다가 이렇게 더하면 25x가 됩니다. 자, 28이 좌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8x가 될 거고 84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84가 되겠죠.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84가 되고요. 마마는 뿔뿔로 바꿔주고 3으로 양변을 나누면 x는 326, 38에 24 이렇게 되죠. 이 문제의 정답은 정 28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